이 흐름을 바꿔놓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유예만 했지 이 꺾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하다.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연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5월에 열리는 FOMC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다.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데 굳이 여기서 금리를 정말 인하해야 되는가? 그래서 5월은 일단 저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4월 증시, 4월 자산시장을 마무리하고 5월 시장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오늘 4월 시장을 리뷰하고 5월 시장을 프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엉망이었죠. 트럼프발 악재가 시장을 엄습했습니다. 특히 4월 2일이었나요? 이제 보편관세, 그리고 상호관세, 우리나라에 대해서 25%, 일본 24%, 이런 어마어마한 관세율, 베트남에 대해서 40%등 높은 관세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이 붕괴됐습니다. 금융시장 붕괴 과정에서 특히 놀라웠던 게 이 차트에서 지금 그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 금리인데요. 보통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 금리가 내려갑니다만 이때는 금리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규모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거라는 걱정들이 시장에 떠올랐고,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말 말하라고 협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2차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기축통화 패권을 던지겠다라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 국채를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셀오프, 미국 채권에 대한 패닉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신흥국이나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일들인데, 왜냐면 환율 급등하고 막 그럴 때 그 나라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게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대패닉에 빠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7월 초까지 유예, 즉 90일 유예한 다음에 다시 안정은 찾았습니다만, 사실 하루하루 미국 증시 상승률과 하락률이 2%대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강한 변동성의 장세가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5월 시장 전체 프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바꿔놓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유예만 했지 이 꺾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정권 초인데 상하원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막 정책을 시행하자마자 금융시장 좀 조정받았다고 여기서 꼬리를 만다? 이러면 이제 두고두고 아무 일 못하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연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5월에 열리는 FOMC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다.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데 굳이 여기서 금리를 정말 인하해야 되는가?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경제 전체에 심대한 충격을 줄 것 같은 시기에는 연준이 좀 개입을 합니다만, 지금이 과연 그런 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게 되는 시기.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다들 연준의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상호관세를 이제 90일 유예하면서 각국과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기대의 수준이 또 만족시키지 못할 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월 주식시장도 또는 5월 금융시장도 일단 달러의 약세 흐름은 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그렇다고 해서 미 증시 여기서 더 폭락한다라고 말하려니 또 PER 기준으로 해서 한때 16배 레벨까지 S&P 500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위로는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려니 이전 고점을 향해서 나가려면 이전보다 좋아진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좋아진 건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래서 5월은 일단 저는 별로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5월 꼭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가 있을까요? 미국의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니까요. 최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좀 둔화되고 있는데, 이 둔화되고 있는 이제 임금 상승률들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추방했으니까 이제 임금 오를 걸 기대하겠지만 경제 여건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임금을 높여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미국 고용지표가 그 중에서도 임금 상승률 통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사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자산 중 5월에 특히 주목해야 할 자산들이 있을까요? N 강세가 계속될지 걱정입니다. 사실 이제 N이 강세로 간다라는 건 뭐랄까 이제 안전자산이 다시 부활하는 거고 아베노믹스 실패하는 거기도 한데요. 일단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지금 골드나 일본 N 같은 그런 이제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미국 스스로가 그 기축통화라는 월계관을 자기가 스스로 던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금리 통화가 되겠다. 뭐 안정감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만일 한다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그때 피할 수 있는 도피처라는 게 몇 개 없죠, 지금.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자산들의 리스트들이 있었지만 일본 엔도 정확하게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지금 보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 금융시장이 좀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달러는 뭐 흔들리는 미국의 지위 때문에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금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변동성이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금값의 상승 흐름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제일 분위기가 좋은 게 그림 보시면 파란 선은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N 강세 속에 일본 금리가 이 4월 초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안전자산이 되네 뭐 이러면서 미국, 일본 금리가 여기서 회복을 못 하는데 최근에는 일본 금리가 또 오르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일본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좀 기대들 이런 레벨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전자산 내에서 달러를 대체할 엔화 금으로의 자금 이동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채가 좀 걱정이죠.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파란 선이 이제 10년물 그리고 녹색 선이 2년물 국고금리인데 와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매파적인 연준 의장이 특히 얼마 전 파월 의장이 관세가 일시적인 인플레 압력을 가하는 건 확실하고 이게 또 지속될 수도 있지 않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과연 많이 떨어질 것인가?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힌트를 주기 전까지는 떨어지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현재와 같이 이렇게 감세도 하고 막 재정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 경제 버틸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중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도 좀 최근에 이게 매그니피센트 7 차트인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심각한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는 걸 감안해 본다면 정말 좀 걱정스러운 차트다. 그래서 PER 레벨로 보면 매그니피센트 7도 지금 20배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레버리지 청산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장세가 최선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낫다. 분명히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일부 피해 섹터는 있습니다만 조선, 방산, 뷰티 물론 이제 조선은 또 이번에 매물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고환율로 투자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살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 그런 시장 여건. 정말 이코노미스트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만 이럴 때는 자산 배분 말고는 답이 별로 없는 어디로 갈아타서 베팅을 하려고 보니 주변 정부가 지뢰밭인 미국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세상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정말 파워 있는 자리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사람들도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자기들이 인지하 느끼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